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도록 삶을 영위하는 것을 소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 소원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무사람들의 소망을 이룬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대신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로 정원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정조임금 때 태어나서 고종임금 때까지 90년을 살았답니다. 정조임금 때 진사가 되고 순조임금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한 이후로 헌정임금 때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러 그 후로도 20년 넘게 정승의 지위에 있었답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비할 데 없이 영예를 누리고 가문 또한 번창하며 장수한 그에게도 젊어서 죽을 고비가 한 차례 있었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영민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맞아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영의 아버지는 당상간에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유년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오래도록 변함이 없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자식을 얻게 되었다. 자녀들이 10살이 되기 전 어느 날 두 친구는 오랜만에 주한상을 마주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얘기로 화제가 옮겨졌다. 여보게, 자네 딸이 나이가 우리 아들과 비슷하지 않던가? 용모가 곱고 총기가 남다르다고 주변 사대부가에서 눈독을 들인다고 들었네만. 허허, 사돈 남말하듯 하는구먼. 자네 아들은 벌써 사서상경을 떼었다는 얘기를 들었네. 허허, 자식 자랑하면 팔불치리라 하는데 내 아들이 나보단 훨 뛰어난 듯 싶으이. 어째 우리 사돈을 맺으면 어떠한가?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먼. 하여간 아이들이 홍기가 차면 기를 정해 성례를 올리세나, 사돈. 이렇게 정원용의 아버지와 친구는 아들과 딸을 장래에 혼인을 시키기로 언약을 하였다. 두 친구는 서로의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래의 사이와 며느리감이 훌륭히 성장하는 모습에 흐뭇했다. 자식들은 서로를 직접 마주한 적은 없지만 각자의 부모를 통해 약혼자의 근황을 들으며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되는 꿈을 가졌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딸은 16세가 넘어 혼기에 이르게 되자 정원영의 아버지와 친구는 서로 의논하여 혼산날을 택일했다. 여보게, 모월 모일이 길이라 하여 아이들 혼산날로 정했으면 하네만 자네 의향이 어떠한가? 그래? 그렇다면 우리 아들도 혼례 전에 미리 관례를 올려야겠네 그려. 혼자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하지 말고 우리 짐을 서로 나누어 준비하세나. 이렇게 두 친구는 아들과 딸의 혼사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원영의 아버지는 혼산날 한 달 전에 아들의 성인식인 관례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고 아버지의 친구 역시 충분한 혼수 마련을 위해 서둘러 준비하기로 했다. 예비 장인은 비록 친구의 아들이지만 어려서부터 성정이 후덕하고 반듯한 데다가 학문의 깊이 또한 헤아리기 어려우니 장차 나라의 동령이 될 그릇이라 여겨 예비 사이를 마음 깊이 친아들 못지않게 아꼈다. 전공의 친구는 신랑감을 아끼다 보니 가끔씩 전공에게
농담 비슷하게 던지는 말을 하곤 했다. 여보게, 자네 아들이 군계 일학으로 성장하였는데 우리 딸이 조금은 부족한 듯 싶으이. 자네는 아들이 아깝지 않은가? 이 사람이 농담도 참 어찌 그런 말을 내뱉는가? 자네의 여식이야말로 심성이 바르고 참한 교수로 성장하였는데 우리 아들과 천상배필이 되그려. 하지만 친구의 말에 이안을 받고 돌아온 미래의 장인은 마냥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딸이 심성은 고우나 마음이 여리고 당차지 못하여 대갓집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신부감의 아버지가 자신의 걱정을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가 남편에게 책망하듯이 말했다. 여보, 걱정도 팔자세요. 막상 일이 닥치면 문제없이 해낼 터이니 너무 염려 마세요. 아내는 일이 말은 했으나 역시 딸이 심약하고 소심한 면이 있는 것을 아는 터라 내심 걱정도 돼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점쟁이를 청하여 예비 신랑 신부의 궁합을 물었다. 어허, 비록 어려서 혼약을 맺었으나 이 둘이 짝이 된다면 필시 첫날 밤 병고로 짝을 잃고 따님이 평생 홀로 지내게 되는 팔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에게 접계를 전했으며 남편의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다. 본디 신부의 아버지는 사주니 궁합이니 하는 점사를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걱정되는 마음에 점사가 덧붙여지니 필시 심약한 자신의 딸이 병고를 당하여 제대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 염려되었고 중마고의 아들이 변을 당한다는 말을 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예비 신부의 아버지는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복잡한 상황에서 친구로부터 예비 신랑의 관례를 거행하니 축하차 내방해달라는 연통이 왔기에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신부의 아버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생각이 미쳐 정리되지 않은 채 친구 정공의 집에 도착했다. 신부의 아버지는 많은 하객이 바라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지는 예비 사이의 관례를 지켜보노라니 만감이 교차하였고 훌륭하게 성장한 친구 전공의 아들을 보니 이내 결심이 굳어졌다. 이어 관례가 끝나고 축하객들이 서로 어울려 뒤풀이 잔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예비 신부의 아버지는 여러 사람에게 들리도록 의지에 찬 큰 소리로 친구 전공에게 말했다. 여보게 미친 소리로 들리겠네만 내 여식이 부족함이 많아 더는 이 혼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네. 미안하이. 아니, 이 무슨 말인가? 정녕 자네가 파혼하자는 말인가? 혼사를 한 달 남겨둔 지금 어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가? 허허, 이 모든 것이 훌륭하게 성장한 자네 아들의 앞날을 위한 것이니 부족함이 많은 내 여식을 잊고 새로 훌륭한 신부감을 맞이하시게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내밀어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지 않았는가? 부족함이 내 아들에게도 적지 않을진데 신부감이 부족하다 하여 혼사를 물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허, 자네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수십 년에 걸친 우정에 금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결심을 돌리기는 어렵네.
나는 할 말을 다했으니 이만 가겠네. 전혀 예상치 못한 선언에 아연실색한 정도령의 아버지 정공은 고집불통인 친구를 대하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지난 십수년간 잠자코 있다가 왜 하필 지금에서야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자네가 그리 나온다면야 더는 매달리지 않겠네. 정도령의 아버지는 이리 서운한 말을 쏟아내며 친구가 떠나는 것을 속절없이 쳐다보아야 했고 자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친구 참판 김계략이 앞으로 나서며 정도령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허, 저 친구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인가? 여보게, 황망한 일을 당한 자네를 내 어찌 모른 채 하겠는가? 이 일을 수습할 묘안이 있는데 들어보겠는가? 잔뜩 낙담한 정도령의 아버지는 의외의 말이 명문가의 후예이자 당상관으로 있는 또 다른 친구 김계략에게서 나오고 보니 그 묘책을 아니 물을 수 없었다. 친구의 불행을 기회로 여기는 것은 얘가 아니네만 내 그동안 자네들 둘을 참으로 부러워하였다네. 마침 나에게 관여는 여식이 있는데 그동안 자네 아들 같은 훌륭한 베프를 찾으려 했네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네. 이왕 혼인이 깨어졌으니 수습하여야 하지 않겠나. 우리 이참에 사돈이 되는 것은 어떠한가? 정도령의 아버지는 친구의 제안을 듣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였으며 얼떨떨한 표정을 짓자 친구 김찬판이 말을 이었다. 셋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미 갈래를 마쳤으니 자네만 동의한다면 앞서 택이란 날에 혼사를 치르세나.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니겠나. 허허. 정도령의 아버지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동하였으나 갑자기 이루어진 제안에 선뜻 답을 못하자 자중의 다른 친구들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했고 잔치에 흥이 더해지자 자연스레 혼례가 새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정도령은 십수년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혼례가 눈앞에서 깨지니 안타까움이 컸고 난데없는 새 혼례가 진행된다니 염려도 되었으나 부모님들이 정하신 일이라 뭐라 말할 수도 없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김찬파는 한 달 뒤에 혼례를 치르기로 한 것을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 역시 놀랐다. 어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도 그렇지. 혼사 준비에 한 달은 너무 짧기도 하거니와 남이 받아놓은 날에 혼례를 올리는 건 좀... 아내는 평소 탐내던 사이를 맡게 되니 기뻤으나 갑작스레 다가온 혼례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도 되었다. 부인, 신랑 댁은 이미 준비가 된 터이지만 급히 하는 혼례라 우리는 서둘러야 하는 사정을 말하니 이미 양해가 되었소. 혼수는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초래 치르는 것만 준비하면 될 듯 싶소. 허허. 김천판의 아내는 한 달 뒤 혼례 치르게 된 것을 딸에게 알리니 김낭자 역시 놀랐으나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사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수제로 소문난 신랑감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다. 기실 김낭자는 호기심도 많고 무엇이든 배우고 익히려는 적극적이고 바지런한 성품을 지녔다. 아버지를 졸라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서책을 읽었으며 심지어는 의서에도 관심을 두어
어느 정도 깊이가 있게 되었다. 게다가 침선이며 살림하는 요령도 익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따로 없었다. 자연히 김천판 내에는 이러한 딸의 배필을 신경 써서 고르다 보니 어느새 딸의 홍기가 다 차게 되었고 김낭자 역시 점점 조바심이 나던 차에 혼산날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들뜨고 혼산날만을 고대하였다. 드디어 쏜살같이 한 달의 시간이 흘러 기약한 혼산날이 되었다. 장안에 내노라 하는 하객들의 축복 속에 두 선남선녀는 혼례를 올렸다. 혼례 후 신방에 마주 앉은 신랑과 신부는 쑥스러워 어색해 하였으나 신부가 바뀌는 일을 겪은 신랑이 신부의 마음을 배려하여 말했다. 부인, 우리가 갑작스레 성례하였으나 지난 사연일랑 개념치 마시오. 이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소중히 여기며 백년해로 하십시다. 예, 서방님. 신부는 신랑의 한마디에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수줍었으나 혹여 신랑이 먼저 약혼했던 여인을 마음에서 떨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사라지자 안심하였다. 이어서 신방의 불이 꺼졌고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 신부는 신랑의 몸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신랑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신부는 신랑의 몸에 탈이 난 것을 직감하고 의서에서 익힌 응급 처방을 떠올렸으며 반짓고리에서 바늘을 찾아 혈자리에 침을 넣고 신랑을 깨우며 몸을 주물렀다. 얼마 후 신랑의 몸에 온기가 돌고 숨을 제대로 내쉬자 조용히 친정어머니를 불러 상황을 알렸다. 이를 들은 친정 부모는 급히 의원을 불렀고 며칠 후 신랑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의원의 말로는 신랑이 큰일을 치를 뻔했으며 신부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발을 면하고 금세 회복될 수 있었다고 했다. 혼례를 마치고 돌아온 신혼부부를 시부모는 반겨 맞이했다. 전날 밤 이급했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부모는 신랑이 그간 마음고생 탓에 그런 일이 벌어진 듯 싶어 안타까웠다. 하지만 신부의 임기응변에 다행이다 싶었고 새 며느리를 잘 들였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들의 목숨을 구한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새 며느리를 더욱 소중히 대하였다. 한편 남의 잔치가 되어버린 혼사를 멀리서 소식으로만 듣던 신랑 아버지의 친구는 저절로 나오는 한숨을 참을 수 없었다. 아쉬운 마음과 함께 신랑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며칠이 지났지만 신랑에게 병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자 비로소 안심이 되었기에 오랜만에 친구 정공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중마고 사이에는 어색한 정막이 흘렀고 신랑의 아버지 정공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연신 헛기침을 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정공의 친구가 말했다. 여보게, 내 큰 죄를 지었으니 유구무원이네. 염치 없지만 자네 자제를 대면하고 갔으면 자네만. 허허, 참 이제 와서 어찌 우리 아이는 보려는지 원. 정공은 내키지 않은 듯 하였으나 옛 친구와의 정리를 생각하여 차마 거절하지는 못하고 아들을 불러 대면하게 했다. 전공의 친구는 멀쩡하게 들어오는 친구의 아들을 보며 반색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여보게, 일이 대하니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기쁘기 한량 없네 그려.
자네가 가액을 면할 천상배필을 만난 듯싶으이. 이어서 전공의 친구는 자신의 딸이 심약하여 걱정하던 차에 마침 신랑이 첫날 밤 변을 당할 운이라는 점사를 이기지 못하고 혼사를 물린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신랑과 그의 아버지 정공은 놀랐으며 첫날 밤 신랑에게 병고가 있었는데 신부의 기지로 살아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신랑의 아버지 정공은 친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다. 여보게, 내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자네를 지극히 엉망했네 그려. 미안하고 또 고마우이. 자네가 그토록 우리 아들을 아끼고 이 못난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그리 큰 줄 몰랐네. 세 사람은 한동안 지녔던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손을 맞잡았다. 이후로 아버지 정공과 친구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하객의 축하 속에 친구의 여식 역시 그에 맞는 배필을 맞아 별 탈 없이 행복한 신혼을 시작했다. 이렇게 정원용은 우여곡절 끝에 천상 배필을 만나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하였고 현명한 아내의 내조 속에 순조롭게 벼슬살이를 이어갔다. 또한 부부는 자신들을 위해 하기 어려운 결심에 용기를 내어준 아버지의 친구를 평생 은인으로 섬기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